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은 낡았다. 한국이 새로운 아시아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믿기지 않지만 이것은 일본인 작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알린 공적으로 최근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 포장을 수상한 일본의 작가 도미야마 다에코 씨는 자신은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설명하면서 일본은 새로운 곳으로 좀처럼 나가지 못한다. 그것은 아직도 낡은 것이 너무 오래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현재의 일본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일본의 노 작가가 어떻게 이렇게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현실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됐는가를 알려면 이 작가의 살아온 여정을 알아야 합니다. 1921년에 일본에서 태어나 올해 100세가 된 도미야마 작가는 11살 때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이주해 랴오닝성 다렌, 헤이룽장성 하얼빈 등 만주 지방에서 소녀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일본 안에서만 갇혀있지 않고 중국 등 여러 지역에 살면서 다양한 경험과 인간관계를 이어온 것은 작가 도미야마가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을 자각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러한 인생 여정이 있었기 때문인지 1970년 서울을 방문한 도미야마는 분단과 전쟁 그리고 민주화 운동까지 한국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관심이 많아 관련 작품을 만들어 순회 전시까지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일본인도 일본을 넘어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동아시아 속에서 일본의 잘못과 한국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지식인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1921년부터 지금까지 현대사를 관통해온 일본의 노 작가의 한탄처럼 최근 일본 정부가 내놓은 오락가락하는 정책들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지금 일본에 리더십이라는 게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정책 결정 시스템부터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퇴보하고 낡았다는 느낌을 주는 최근 일본의 정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음식점의 술 판매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일본은 그동안 지원금을 당근으로 제시하며 음식점의 협조를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유흥업소발 확진자가 폭증하자 일본 관리들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국세청과 은행을 동원해 압박을 가하자였습니다. 일본 경제재생 담당상이 나서서 금융기관이 업체에 술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류를 제공하는 업체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민간의 술 판매를 막으려고 금융기관까지 동원하겠다니 차라리 정부에서 직접 금주령을 내리는 게 나을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구상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가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뜩이나 커진 상황에서 돈줄을 쥔 은행이 주류업체에게 술을 팔지 말라고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입니다. 야즈미 준 이펀 민주당 국회 대책위원장은 이러한 행정은 위협이자 압박이라고 논평하면서 니시무라 담당상의 사임을 요구했고 여야 모두가 우려를 표명하자 결국 일본 금융청은 이 정책을 백지화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다급해진 일본 정부는 이번에는 국세청을 동원하려고 하는 등 이상한 방법으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금융기관을 동원했다가 혼쭐이 났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국세청을 동원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국민을 압박해가며 열어야 하는 올림픽이라니 누구를 위한 건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일본의 오락가락 어이없는 결정은 외신을 통해 해외까지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최근 도쿄의 한 호텔이 일본인과 외국인의 엘리베이터 이용을 분리했다가 차별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결국 철회하고 말았는데요. 도쿄의 한 호텔은 엘리베이터 4대 중 2대는 일본인 전용, 나머지 2대는 외국인 전용이라는 벽보를 붙였다고 합니다. 또 외국인에게는 일본인과 엘리베이터에 동승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글도 게시했습니다. 이 사진은 SNS를 타고 퍼졌고 누리꾼들에 의해 끔찍한 대응,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 정부의 잘못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배포한 숙박 규정에는 다른 숙박객과 선수, 관계자의 접촉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명기돼 있고 구체적인 가이드 없이 동선만 완전히 분리하라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호텔 측은 사실 정부가 나눠준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국제적으로 인종차별 행위로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결국 도쿄올림픽의 경기 대부분이 무관중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일본이 애초에 유관중 시합을 고집했던 후쿠시마에서도 결국 관람객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후쿠시마 소재 아즈마 구장에는 관람객을 입장시킨 상태로 소프트볼과 야구 경기를 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후쿠시마 지자체 측에서 무관중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후쿠시마는 사실 감염병 때문이 아니라 방사능 때문에라도 관중 입장은 물론이고 선수들도 경기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가 재임 기간 내내 대회의 첫 게임인 소프트볼 경기를 후쿠시마에서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등 도쿄올림픽을 이용해 후쿠시마 지역이 원전 사고의 피해를 극복했다는 식의 부흥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정작 이 같은 노력은 후쿠시마에서 엎어버리며 아베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는 결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무관중 올림픽으로 결정됨에 따라 세계적인 스타들의 올림픽 불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트의 악동으로 유명한 호주의 닉 키리오스도 텅 빈 경기장에서 경기한다는 것은 나와 잘 맞지 않는 일이라면서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따라서 올해 테니스 남자부의 경우 김 빠진 경기가 이어질 공산이 커졌습니다. 세계 3위인 라파엘 나달, 세계 5위인 도미니크 팀, 이밖에 스위스의 스탄 바브린카 등이 이미 불참을 선언했고 세계 1위 노박 조코비치도 지난 5월 인터뷰에서 올림픽이 무관중으로 열린다면 불참할 수 있다고 이미 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일본의 우익 성향 매체인 산케이 신문이 올림픽 분위기를 살리자는 명분으로 무리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올림픽 때 빈 경기장을 그대로 두지 말고 지역의 중고생들을 관람석에 들이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신문은 일반 관람객이 없는 경기장에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간격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세계에서 모이는 선수들에게 만원 관중의 환호성과 박수라는 이상적인 경기 환경을 제공할 수는 없게 됐지만 소년 소녀 학생들의 진지한 시선은 분명히 선수들에게 자극이 되어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관중이 있든 없든 선수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말은 선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망언이다. 수가 적더라도 스탠드에 관람객이 있다는 작은 희망을 끝까지 버리고 싶지 않다. 중고생을 관람석에 들이자. 선수들을 자극하기 위해 자국의 청소년을 이용하겠다는 발상은 올해 들어본 일본 관련 소식 중에 가장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정도입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위기 탈출을 위해 뜬금없이 한일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이런 속이 뻔히 보이는 요청에 청와대의 반응도 예상대로입니다. 문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 정상회담과 성과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해왔다며 무엇보다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은 스가 총리가 각국의 주요 인물들과 만나야 하므로 문 대통령을 포함해 1인당 15분 정도의 회담이 될지 모른다는 총리 관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봤을 때 총리 관저의 이 같은 발언은 분명 언론 플레이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방위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 바쁜 척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언론 플레이를 위해 내세운 핑계가 너무 황당합니다. 스가 총리가 각국의 주요 인물과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도쿄올림픽에 온다는 정상은 단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불참을 선언했고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 중국의 시진핑 주석 등 주요국 정상들은 전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유일하게 참석을 선언한 한 명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오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다음 올림픽인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한 것뿐입니다. 스가 총리는 그간 도쿄올림픽을 외교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는데요. 총리 관저의 발표대로라면 외교의 장인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스가 총리에게 주어진 전체 정상회담 일정은 단 15분이 끝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면 두 나라 간에 외교적으로 조율해야 할 문제들을 마구잡이로 언론에 흘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도쿄올림픽이라는 사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 중 아쉬운 쪽이 과연 어디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속보이는 목적의 정상회담을 해달라고 떼를 쓰는 모습입니다. 또한 위기 속에서 기민한 대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일본을 보면서 일본은 낡았다. 한국이 새로운 아시아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일본 작가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